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 급락사태입니다. 다른 시장은 비교적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유독 암호화폐 시장만 이렇게 거센 폭풍을 맞았을까? 그 진짜 원인이 뭔지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9만 달러 아래로 그야말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거죠. 이더리움, 리플 같은 다른 주요 코인들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이 짧은 순간의 폭락이 시장 전체에 던진 충격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입니다. 하루아침에 시장을 이렇게 꽁꽁 얼어붙게 만든 급락 뒤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 사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현상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5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거시경제부터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시장의 다른 움직임까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 전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인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거시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2월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가 갑자기 확 꺾여버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 시장은 이런 거시경제의 바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되면서 10월, 11월에 핵심 경제 데이터, 바로 고용보고서 발표가 밀려버렸어요. 근데 12월 10일에 중요한 FOMC 회의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가 그냥 사라져버린 셈이죠. 특히 요즘 고용이 안 좋으니까 금리 내려야 한다. 이게 핵심 논리였는데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데이터 없이는 연준이 섣불리 금리 못 내리겠구나. 이런 판단이 확 퍼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베팅 확률이 순식간에 3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가능성은 70%로 치솟았죠. 바로 이 심리 변화가 위험자산 시장의 첫 번째 충격을 가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 보죠. 거시경제가 불안해진 것과 동시에 돈의 흐름, 즉 수급 측면에서도 아주 안 좋은 신호가 잡혔습니다. 바로 큰손이라고 불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바로 이 숫자, 5억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움직였다는 건 시장의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5억 달러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이었어요. 이게 그냥 큰 돈이 빠져나갔다는 수준이 아니라 블랙 비트코인 ETF 역사상 하루 최대 유출액이었거든요. 이런 기록적인 자금 이탈은 시장에 야, 이거 큰 손들이 진짜 떠나는구나 하는 아주 강력하고 부정적인 신호를 보낸 거죠. 결국 이게 공포 심리를 자극해서 투매를 더 부추겼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요, 앞선 두 가지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가장 소름 돋는 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기술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 양자 컴퓨팅에 대한 경고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시장을 그야말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양자 컴퓨터 기술이 3년 안에 현재의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시킬 거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업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의 입에서 나온 경고였기 때문에 그 무게가 정말 남달랐죠. 여기서 말하는 타운 곡선 암호화 ECC라는 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주요 암호화폐의 보안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말 그대로 자물쇠 같은 건데, 이 자물쇠가 곧 풀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물론 부테리는 이더리움은 괜찮다, 기술 업그레이드로 막을 수 있다고 덧붙이긴 했어요. 하지만 시장은 이거 이더리움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죠. 이 경고가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공포를 순식간에 퍼뜨렸고, 이게 바로 시장의 광범위한 매도세를 촉발한 세 번째 결정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같은 날 시장의 다른 쪽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암호화폐가 이런 위기를 겪는 동안 기술 시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데요. 암호화폐가 급락, 자금 유출, 보안 위협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릴 때 AI 섹터를 이끄는 엔비디아는 기록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한쪽은 위기, 다른 한쪽은 환호. 기술 시장의 명암이 이렇게나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3분기 매출, 데이터 센터 매출 모두 시장의 예상을 활짝 뛰어넘었고요. 더 중요한 다음 분기 전망치마저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이 강력한 실적 덕분에 요즘 스멀스멀 나오던 AI 버블 아니냐 하는 우려가 쏙 들어갔고 주가는 6% 넘게 급등하면서 AI 산업이 제대로 된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의 잡음까지 더해졌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거죠. 금리 정책의 독립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이런 우려는 이미 불안했던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겁니다. 거시경제, 자본 유출, 그리고 기술적 위협까지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두겠습니다. 첫째,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아졌고요. 둘째, 기관 투자자들이 기록적인 규모의 돈을 빼가면서 수급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셋째, 양자 컴퓨팅이라는 근본적인 기술 위협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시장을 덮친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경제적 역풍, 거대 자본의 이탈, 그리고 기술적 실존 위협이라는 이 삼중고에 직면한 암호화폐. 과연 이 퍼펙트 스톰을 이겨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